8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gx가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fx가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분류되어 있다. 자, 그때 gx의 3에서의 극한값이 g3 빼기 1이었다. 자, 이때 g5의 값은 오케이, fx는 x세제곱 0차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자, 그 다음에 gx는 이거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일종이죠. 야, 근데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좀 쉽게 주어지면 보통 어떻게 많이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잖아, 마치. 근데 얘는 조금 불편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어쨌든 뭔가 구간별로 정의된 건 맞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gx는 fx분의 자, fx 더하기 3. 자, 그 다음에 f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이상한 함수야. 언제? fx가 0이 아닐 때. 자, fx가 0일 때는 그냥 3 이거래. 자, 우선은 이렇게 생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 자, 특히 우리 미적분 하시는 분들 너무 중요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야. 질문입니다. 우리 gx는 1번 또는 2번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죠. 자, 누가 주인공일까? gx는 사실상 1번일까 2번일까? 거의 1번이야. 무조건 1번이 주인공이야. 근거는 우리 두 번째 정의를 따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fx가 0일 때의 x에 대해서만 두 번째 정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fx는 3차 함수죠. fx는 0,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의 근은 정말 많아봐야 몇 개야? 당연히 3개야. 예를 들어서 이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 만약에 1, 2, 3 이런 식으로 존재했던 거, 이거 말고는 근이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3개면 G1이 3인 거고 G2가 3인 거고 G3이 3인 거야, 그냥. 를 제외한 모든 상황은 전부 1번 정의입니다. 맞죠? 누가 주인공이다? 무조건 1번 함수가 주인공이야, 지금. 이걸 제가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자, 영차, 너 이거 함수 그릴 수 있겠니? 미쳐버리겠죠, 그쵸? 야, 너한테 이거 그려! 이러면 미적분 한 사람들도 약간 어떻게 이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잘 못 그리겠지만 그냥 대충 주황색 깔하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그냥. 그때 fx가 0이 아닐 때만 1번 함수래. 자, 여기서 x 1, 2, 3일 때는 두 번째 정의를 따라야 돼. 그럼 어디는 구멍 내야 돼?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는 구멍 내야 돼. 이때는 첫 번째 함수로 정의 안 돼. 구멍 내세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함수값 얼마 찍어야 돼, 무조건. 3 찍어야 돼, 맞죠? G1은 3, G2는 3, G3은 3 찍어야 돼. 뭐 예를 들어 3이 여기 있다고 3 찍어야 돼. 언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이런 느낌의 함수야. 그러니 실제로 gx는 사실상 거의 1번 함수지, 그치? 얘가 주인공이죠. 야, 심지어 fx는 0 만족하는 근이 3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3차 방정식은 실근을 하나만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뭐 어쨌든 최대 3개의 점에서 이러한 상황인 거야, 그냥. 그 다음 주어진 정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 g3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 얘가 g3 마이너스 1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어떤 의미를 느끼려면 얘를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 최대한 의미를 불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gx의 3에서의 극한값은 gx의 3에서의 함수값에서 1 뺀 거랑 똑같대. 뭔 소리야? 얻을 수 있는 결론. 우리 gx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거 납득하실 수 있겠나요? 이거 살짝 가려볼까? 영차 이렇게 가렸어. gx의 3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아. 뭔 소리야? 연속이란 얘기죠? 연속? 응, 아니야. 됐나요? 3에서 불연속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독해할 수 있어야 돼. 자, 쉬운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문장이 gx는 3에서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써주겠죠, 문제 조건을. 그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gx가 3에서 불연속이다? 얘가 gx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불연속이었을까? gx 연속성이 좀 관심이 있구나. 잘 보셔야 돼. 우리 1번 함수 봐보세요. 분석해보자. 분모는 3차 함수, 연속 함수입니다. 분자는 3차 함수랑 어떤 이상한 3차 함수랑 곱했으니까 6차 함수야.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야. 분모도 연속이고 분자도 연속이야. 연속분의 연속은 연속이야. 단 어떤 경우 제외하고. 4번 동그라미죠? 분모가 0 되는 경우 제외하고. 응, 제외되어 있어. 자, 그러니 현재 1번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연속 함수야. 자, 그러면 gx가 두 번째 정의를 따르는 순간은 몇 개의 점들이죠, 맞죠? gx의 불연속성 왜 생겼을까, 도대체? 갑자기 두 번째 정의를 따르는 바로 그 순간. 이런 순간들에 의해서 gx의 불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마치. 그러면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gx가 3에서 갑자기 몇 번째 정의를 따라버린 거야.
갑자기 두 번째 정의를 따라버린 거야. 왜 두 번째 정의를 따랐을까? F3이 0이었기 때문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끌어내야 될 정보, gx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를 따른다는 건 갑자기 F3이 0 됐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F3이 0이기 때문에 G3은 3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G3은 3이라고 하면 돼. 자, G3이 3이면 오케이. 정확한 이 값을 알고 있네. 그럼 우변은 지금 얼마가 되겠다? 우변은 2가 되겠다. 자, 그럼 저걸 이제 문제풀이에 활용하면 되는 거고, 자, 가볼게요. 식으로 한번 써보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얼마라고요? 2라고요. G3이 3이니까 집어넣으면 1 빼면 2잖아요. 그죠? 자, 질문입니다. 여기 gx 자리에 어떤 함수를 쓰시면 될까요? 당연히, 너무 당연히 1번 함수죠. 근데 이 이유를 좀 잘 생각해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의미가 뭐예요? x에 3을 넣겠다? 아니야. 3 절대 안 넣어. 자, f3은 0이야. 맞지? 근데 얘는 의미가 x의 3에 가까운 값만 지금 계속 갈기고 있는 거잖아. 맞죠? 3은 진짜 안 넣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fx는 특이한 이상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fx를 그렸을 때 3차 함수 0차 3,0을 지난다 이런 느낌이야. 그냥 맞지? 야, 그러면 3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0인데 3에 가까운 값을 넣으면 0이 나와 안 나와? 아무 때나 함수값 0은 아니야. 그죠? 3 근처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0은 아니야. 그러니 3 근처에 있는 값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1번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된다. fx분의 자, fx 더하기 3 자, fx 더하기 1의 극한값이 2야. 자, 등식 하나 작성했죠? 자, 여기서 수토를 사실 좀 잘하는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가 뭔가 등식을 하나 썼잖아? 그러면 잠깐 멈춰. 이걸로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 절대로. 이제 문제 끝난 건가 아닌 건가를 판단해. 이제 문제 끝났다. 아니네, 조금 더 내가 해석해야 될 게 있다. 이걸 판단해. 자,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잘 들어봐. 너희 다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쉬운 조건이야. 봐봐. 우리 지금 3차 함수 fx를 결정하면 이 문제가 끝나겠다라는 건 이해하시겠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G5죠? 그럼 gx가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야, 이씨, 상식적으로 G5가 3이겠냐? 이 문제야?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쵸? 아마도 당연히 fx를 결정하는 문제일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fx는 3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가 만약에 너가 지금 아는 정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봐. 3차 함수에 대해서 아는 정보 아예 없어? 그럼 미정 계수는 몇 개죠?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미정 계수 4개 맞아요? 그럼 3차 함수는 4가지 정보가 결정되면 끝난 거야. 그냥 맞지? 이걸 카운팅 해보면 돼. 일단 1번 최고차항 계수 주어져 있죠. 1개. 자, 그 다음 너 f3이 0이라는 거. 와, 소중한 정보 2개. 자, 그 다음 f로 구성된 함수의 극한값이 주어져 있죠. 기억나시나요? 0분의 0꼴 극한값이 주어져 있으면 너가 끌어내야 될 정보는 몇 가지? 2가지입니다. 무조건. 0분의 0꼴 극한값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수렴합니다 라는 정보 1번. 그리고 실제 극한값이 2라는 것도 계산의 도구로 한 번 더 활용. 정보 2가지. 자, 끝났네 이 문제. fx 정보 4가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정답률이 엄청 올라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냅다 계산 계속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러고 풀이가 끝날까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고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실 수 있는 거잖아. 이러면 정답률이 되게 올라가.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수학2는 대체로 함수를 결정하는 문제야. 그러면 필요한 정보와 내가 찾아낸 정보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일치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계산만 하자. 자, 가볼게요. 수렴한다라는 정보를 활용해 봅시다.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근데 우리의 fx 더하기 1이라는 이 덩어리는 어디로 수렴하는 친구죠? 얘는 당연히 1로 수렴하겠죠? 누가 0으로 가는 거야? 앞대가리. 얘가 지금 0으로 가는 거겠다. 그죠? 얘가 0으로 가야 해. 3 넣었을 때 0이려면 f6이 0이어야 되겠다. 그지? 써봅시다. f6이 0이야. 야, 이쯤 되면은 함수 fx 식 좀 쓰시면 되지 않겠어요? 극한값이 2입니다. 계산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fx 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x는 f3이 0이니까 x 빼기 3 인수로 가집니다. 자, f6이 0이니까 x-6 인수로 가집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x 빼기 나머지 미정계수 a씨 몰라 k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산. 진짜 극한값 계산해서 2 나와야 돼.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fx의 식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다 통째로 대입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시켜보면은 조금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fx의 식을 잘 보세요. 여기 fx 자리에다가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당연히 없어. 야, 어차피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 친구야, 그냥. 무조건 1로 수렴하는 친구야, 지금 맞죠? 3으로 가면은 3 넣으면 0 되잖아요.
얘는 그냥 1로 수렴하는 애야. 얘는 굳이 너가 계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1로 수렴하는 애야. 그럼 나머지 친구들 fx분의 fx 더하기 3이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이렇게씩 세우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x가 3으로 갈 때 fx의 식 집어넣으시면 자 분모는 x 빼기 3에 x 빼기 6에 x 빼기 k입니다. 자 분자는 fx 더하기 3이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3이라고 적어야 돼.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3 집어넣으면 x에 얘는 x 빼기 3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3 빼기 k의 극한값이 2다. 그래서 여기서 3하고 3 약분을 해주시고 집어넣어서 극한계산 하시면 k 구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